알았어. 다음과 같이 한국어 문체에 맞게 각색해 볼게. 이름은 한국식으로 바꾸고 존칭과 지명도 자연스럽게 변경했어. 문맥이 끊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줄바꿈을 최소화했어. 어릴 적부터 붙어 다니던 소꿉친구 나래는 툭하면 스킨십을 해왔다. 내가 조금이라도 시무룩하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는데 어느 날 엉뚱한 곳을 물린 후 나는 그날 밤 곧장 전학을 가버렸다. 그런데 1년 후 내 앞에 나타난 건 놀랍게도 엄청 예쁜 전학생이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무슨 얼어 죽을 전학생이야. 저건 분명히 그 꼬맹이 악마, 나래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졸졸 쫓아다니며 물어뜯던 걔가 어쩌다 이렇게 얌전한 대인이 된 걸까? 다음번에 또 멋대로 도망갈 생각하면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물어뜯어 죽여버릴 거야. 때는 수업 시간, 교탁 앞으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활기차게 인사하셨다. 좋은 아침, 얘들아. 오늘은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어? 모두 박수쳐서 환영해주자. 선생님이 먼저 손뼉을 치자 곧 교실 안은 요란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전학생이라는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바로 그 순간 눈부신 미모의 여학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하늘거리는 플리츠 스커트는 싱그러운 청춘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익숙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입은 쩍 벌어진 채 눈은 있는 대로 크게 뜨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 옆자리에 앉은 민준이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얘야, 강우야. 내가 말했던 엄청 예쁜 애가 바로 쟤야. 하지만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뗐다.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나를 쏘아보셨다. 얘야, 김강우. 전학생 오자마자 화장실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렇게 안 입고 와. 아, 아닙니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악마를 건드려 좋을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 담임 선생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전학생, 자기소개 부탁할까? 여학생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단상 위에 올라서서 반 학생들을 향해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촨성에서 온 강나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쪽을 슬쩍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전학을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강나래 학생은 저기 비어있는 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담임 선생님은 교실 중간쯤에 있는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나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선생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자리는 알아서 정해도 될까요? 그 미소를 본 순간 담임 선생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무 예뻐서 정신을 놓고 넋 놓고 바라보게 될 정도였다. 30대 후반인 자신조차 설렐 정도였으니 말 다 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자 나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안 될까요? 그래, 마음대로 하렴. 허락이 떨어지자 나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점점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황급히 국어책을 들어 억지로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피할 수 없다면 모른 척하는 수밖에.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는 계속 내 팔을 잡아 흔들며 흥분했다. 얘야, 김강우. 강나래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너는 책이 눈에 들어오냐? 진짜 엄청 예쁘지 않냐? 내 생각에 쟤 분명히 너를 짝으로 찍은 것 같은데
점점 가까워지는 나래를 보며 민준이는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이 녀석 완전히 넋이 나갔구만. 나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마침내 나래는 민준이 옆에 멈춰서서 특유의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기, 학생. 혹시 자리 좀 바꿔줄 수 있을까?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풍겼다. 물론 당연히 되지. 민준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고마워. 나래는 짧게 인사를 건넨 후 내 쪽을 향해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래, 너희끼리 알아서 정했다면 괜찮다. 다들 조용히 자습하도록 고개를 끄덕인 선생님은 곧바로 교실 밖으로 나가셨다. 젠장, 재수 없어. 잘생긴 데다가 공부까지 잘하면 다야? 왜 예쁜 여자애들은 죄다 쟤한테만 꼬이는 거야? 나도 그렇게 꿀리는 건 아닌데. 교실을 나가면서 민준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흘겨봤다. 나는 그저 모른 척 책만 읽는 척할 뿐이었다. 어차피 쟤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 테니까. 나래는 내 옆에 섰지만 곧바로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대신 아름다운 눈으로 줄곧 나를 빤히 쳐다봤다. 1년 전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전학을 가버리다니. 내가 그렇게 짐승 같았나?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얼굴은 금세 분노로 가득 찼다. 김강우, 오랜만이야. 나래는 이를 악문 채 위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설마 둘이 아는 사이였던 거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강나래 아가씨. 어서 앉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옆자리에 있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래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질 뿐이었다. 나는 재빨리 뒷걸음질 쳐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내 원래 자리였던 곳을 양보한 것이다. 알아서 기네. 내가 알아서 꼬리를 내리자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유지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좋아서 앉는 거지. 내가 강요한 건 아니니까. 아이고, 아가씨. 부디 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나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내가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남자로서 여자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됐고, 다들 공부나 해. 나는 대충 얼버무린 후 나래의 작은 손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다. 나래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내 손길에 당황한 듯 어깨를 움찔거렸다. 언제 이렇게 가까워진 거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내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커다란 손은 어쩐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귓불은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프잖아. 나래의 항의에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다. 하지만 손을 놓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감히 악마의 손을 잡고 심지어 꽉 움켜쥐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화를 내지 않다니 드디어 맛이 간 건가?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정말이지 부드러웠다. 딴 생각을 하던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그녀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야, 너 열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얌전해? 나는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짓궂은 미소를 본 순간 나래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특히 사랑스러운 그녀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볼을 꼬집고 싶어졌다. 하지만 가까스로 충동을 억누르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나래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내 흰색 운동화를 짓밟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곧이어 옆구리에는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다. 나래는 하고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다. 역시나 꼬맹이 악마는 꼬맹이 악마였다. 손맛 하나는 여전하네.
얌전해진 줄 알았던 내가 바보지? 하지만 두고 봐라. 다음번에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물론 그때의 나래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손바닥과 이마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마도 만졌다. 너무해. 나는 반드시. 횡설수설 을조리는 그녀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촉촉한 눈망울은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오붓한 대화를 듣고 있던 왕하오는 소름이 돋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형수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예요? 형수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왕하오의 말에 나래는 마치 중요한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쏘아봤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수님은 누구야? 지금 여자친구 있다는 거야? 두고 봐. 아주 그냥.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된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대체 언제부터 바람둥이였던 거야? 나래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태도 변화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1년 전 뜬금없이 전학을 가더니 설마 그동안 여자친구를 만들었던 거야?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내 주변에 여자는 없었다. 좋아, 이거지. 그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복수를 다짐했다. 두고 봐에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어쩌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눈이 시린 걸지도 몰라. 나는 쿨한 여자니까 절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어깨를 으쓱였다. 왜, 사귀면 안 돼. 나는 일부러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나래를 약 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눈은 더욱 붉게 변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이 꼬맹이 악마가 이렇게 여린 아이였던가? 왕하오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내 필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형수님이 형 선물로 준 머리핀도 저기 있잖아요. 나는 깜짝 놀라 필통을 확인했다. 정말로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나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숨겼던 거야? 나래는 익숙한 필통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불안감을 느낀 나는 황급히 필통을 건네며 해명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 왜 그래? 형수님 같은 건 없어? 전부 다 너 알았어. 이어서 각색해볼게. 그 익숙한 뒷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했다. 나래랑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걔 성격을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예쁘장한 얼굴만 믿으면 큰 코 다쳐. 사실은 사람 골탕 먹이기 좋아하는 꼬맹이 악마나 다름없다고 나는 투덜거렸지만 정작 꼬맹이 악마는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뒤따라 나왔다. 하지만 채 험악한 표정을 짓기도 전에 내 입에서 험담이 튀어나오는 걸 듣게 되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 대해줬나?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나래는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살살 대해주려고 했는데 괜히 그랬어. 한편 나는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혼잣말을 계속했다. 그래, 맞아. 작년에 내가 몰래 이 학교로 전학 온 것도 다 걔 때문이지.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소꿉친구라니 정말 부럽네. 왕하오와 민준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얄미운 목소리로 빈정거렸다. 신이 난 나는 녀석들의 비꼬는 말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떠들어댔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을 줄은 몰랐어. 특히 성격이 엄청 얌전해졌잖아. 지금처럼만 쭉 이어진다면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마친 나는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시각 모퉁이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나래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누가 좋대. 하지만 나에 대해 좋게 말해줬으니 앞으로는 심하게 괴롭히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 얌전한 여자는 절대 폭력적이면 안 되니까 나래는 눈을 반짝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린 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깡충깡충 뛰어 교실로 돌아갔다. 나는 그런 나래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전히 나래와 사귀는 상상을 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꼬맹이 악마. 이제 어디 도망가지 못할 거다. 그런 나를 보며 왕하오와 민준이는 혀를 내두르며 경악했다. 우리가 알던 엄친아 김강우가 맞나? 1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왜 녀석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복도를 따라 교실로 돌아갔다. 종례가 끝나고 나는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다. 턱끝에 매달린 침을 닦아내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녀석들을 속으로 맹렬하게 욕하며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다. 교실 문을 열자 나래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나래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다. 강우야,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엉덩이가 채 데워지기도 전에 벌떡 일어섰다. 얘야, 너 왜 그래? 평소처럼 말해. 이러니까 무섭잖아. 내 반응에 나래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참아야 해. 얌전한 여자는 화내면 안 돼. 나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고개를 돌려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섭섭하게.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입을 쩍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듣기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끼한 멘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나래를 보며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기분 탓인가? 설마 진짜로 맛이 간 건 아니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나래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너 진짜 열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어? 그러자 순둥이 모드를 유지하던 나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강우. 너 진짜 제정신이야.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 내가 너무 심했지? 나래 아가씨, 어서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바로 그 순간 옆구리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동시에 발등 위에도 묵직한 압력이 느껴졌다. 순한 양도 화가 나면 무섭다더니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다. 나래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나래를 노려봤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언제든 맹수로 돌변할 수 있는 꼬맹이 악마일 뿐이었다. 억울함을 억누르며 옆구리를 주무르던 나는 슬며시 몸을 숙여 나래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래 아가씨, 화 많이 났어? 이제 그만 화 풀어주면 안 될까? 나는 조심스럽게 나래의 가냘픈 손을 잡았다. 그러자 손바닥에서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순간 나래의 귓불이 붉게 물들었다.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싫지 않은 눈치였다. 싫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획 돌렸지만 내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녀석의 손을 잡은 채 하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 손으로는 필기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래의 손을 주무르며 쉴 새 없이 간지럼을 태웠다. 나래는 그런 나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꽤 좋은 듯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묘한 기운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지루했던 수업이 드디어 끝났다. 종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복도를 걸으며 문득 나래의 붉어진 뺨이 떠올랐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묘한 상상에 빠져들고 말았다. 큰일 났네.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잖아. 정신 차려, 김강우. 넌 곧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고.
나는 애써 딴 생각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맞아. 꼬맹이 악마 따위가 뭐가 좋다고. 예쁜 얼굴에 보들보들한 손, 향기로운 냄새가 전부잖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강우야, 뒤돌아보니 일인지 나래가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어색하게 물었다. 나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기, 있잖아. 혹시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 나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꼬맹이 악마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야? 그냥 밥이나 같이 먹는 거지. 그러자 나래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알았어. 그럼 밥이나 같이 먹자. 나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런 나래를 보며 나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질 걸 그랬나? 나는 나래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나래야, 실망하지 마. 오늘은 밥만 먹고 다음에는. 하지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나래는 내 팔을 붙잡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지, 짓궂다니까? 다음에는 꼭 데이트하는 거야. 알았지? 나래의 애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꼬맹이 악마는 대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내 앞에 나타난 걸까? 나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며 나래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나래는 활짝 웃으며 내 어깨에 기대왔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는 평소에 자주 가던 분식집으로 향했다.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시켜놓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런 나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꼬맹이 악마의 웃는 얼굴은 정말이지 사랑스러웠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나래야, 너는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전에는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러자 나래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다. 그건. 나는 나래의 대답을 기다렸다. 과연 꼬맹이 악마는 무슨 말을 알았어. 이어서 각색해볼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텅 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텅 빈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썰어놓은 지 오래된 소시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망했네. 오늘 장 보는 걸 깜빡했잖아. 강나래, 이 왼수 같은 기집애 때문에 배를 움켜잡고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니 절망감이 밀려왔다. 오늘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울 수밖에 없겠군.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배달 앱을 켰다. 그때 발코니에서 은은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홀린 듯 냄새를 따라 발코니로 향했다. 옆집 발코니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젠장, 밥 먹는 것까지 날 약 올리는 거야? 저 얄미운 꼬맹이 악마, 자세히 보니 간장 새우와 갈비찜, 싱싱한 채소 볶음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요리 솜씨가 꽤 좋은가 보네. 밥을 먹던 날에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들어 옆집 발코니를 쳐다보니 남자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 김강우잖아. 밥은 먹었나?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꼬맹이 악마에게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먹었지.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밥을 너무 늦게 먹으면 살찌기 쉬운데 강우는 몸 관리를 안 하나 보네. 말을 마친 나는 짐짓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곧이어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175cm의 훤칠한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비웃음을 날리며 쏘아봤다.
거짓말은 여전하네. 그렇게 말하며 나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입 안 가득 퍼지는 행복한 기운에 저절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고픔에 지친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밥을 얻어먹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나래는 간장 새우 한 마리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혹시 먹고 싶어?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먹고 싶어. 나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먹고 싶어. 하지만 공짜는 없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또 시작이네. 꼬맹이 악마의 역습이 시작되겠어. 대체 이번에는 무슨 꿍꿍이 속일까? 하지만 예쁜 얼굴로 그런 표정을 지으니 더욱 궁금해졌다. 나래는 앙큼한 미소를 지으며 귓속말했다.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줘. 어때? 나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었다. 겨우 그거 뭐라고? 겨우 그거냐고.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준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텐데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오냐? 내가 못할 줄 알고. 강나래 씨, 오빠 소리 2번도 3번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나래 누님. 너무나도 쉽게 오빠 소리를 내뱉는 나를 보며 나래는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망설이는 기색이라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잠깐만. 역시 안 되겠어? 조건을 바꿔야겠어. 내가 눈치를 보며 뜸을 들이자 나래는 조건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알았어. 그만해.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먹어. 각 집마다 딸린 발코니는 폭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서로 왕래하려면 문을 통해야 했다. 나는 흐느적거리는 꼬맹이 악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쾌재를 불렀다. 훗, 아직 멀었다. 이 몸을 상대로 잔머리를 굴리다니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배에서는 더욱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래의 집으로 향했다. 나래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래를 불렀다. 나래야, 오빠 왔다. 어서 밥상을 차려. 그때 나래는 획몸을 돌려 내 옆구리를 꼬집었다. 조용히 해. 자꾸 헛소리하면 밥 안 줘. 나는 꼬맹이 악마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래의 뒤를 따랐다.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나래의 매끈한 각선미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얀 발에는 앙증맞은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보던 족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뭐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밥 안 먹을 거면 돌아가. 정신이 팔린 나를 보며 나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멍한 정신을 다잡고 나래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 나는 자연스럽게 나래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그러자 나래는 깜짝 놀라며 질색했다. 왜 이렇게 바싹 붙어 앉아? 떨어져. 얌전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꼬맹이 악마의 본성이 다시 튀어나왔다. 나래는 발을 뻗어 내 허벅지를 밀어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덩이를 꿋꿋하게 붙인 채 꼬맹이 악마의 발을 빤히 쳐다봤다. 작고 앙증맞은 발에는 페디큐어를 칠하지 않은 맨발톱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묘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손뿐만 아니라 발도 부드러울까? 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넋을 놓고 있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밥 먹을 거야? 말 거야? 어릴 때부터 같이 밥 먹던 사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알았어. 이어서 마무리해볼게. 나는 간밤의 땀으로 젖은 몸을 닦아내며 간신히 잠에서 깼다. 더듬더듬 손을 뻗어 알람을 끄려는데 웬 축축한 것이 만져졌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간밤에 소파에서 잠든 탓에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다. 젠장. 감기 걸리기 딱 좋잖아.
나는 찝찝한 기분에 서둘러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샤워를 마치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후 시계를 보니 늦었다는 생각에 서둘러 집을 나섰다. 가볍게 조깅을 하며 자주 가던 분식점 앞에 섰다. 계산을 하려는데 옆에 놓인 호박죽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래가 호박죽을 엄청 좋아한다던데. 사장님, 호박죽 하나랑 찐빵 2개 주세요. 나는 호박죽과 찐빵을 들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호박죽과 찐빵을 든 채 서 있자니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저 아침밥까지 챙겨줘야 하는 거지? 완전 손해잖아.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어젯밤에 밥 얻어먹은 값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다음부터 밥 달라고 조르기도 편하겠지? 마음을 정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래의 집 문 앞에 섰다. 좋아, 자연스럽게 아침밥을 건네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뭐, 어색할 것도 없잖아.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웬 꼬질꼬질한 분홍색 돼지 잠옷을 입은 나래가 하품을 하며 문 뒤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찼다. 도대체 핑크색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왜 왔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문 닫는다. 나래는 입을 삐죽 내밀며 불퉁스럽게 말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 웬수가 아침부터 찾아와 잠을 깨우다니. 빌어먹을 김강우. 게다가 문을 두드리는 주제에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기만 하다니. 내가 여전히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만 빤히 쳐다보자 나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네. 훗, 내 미모에 넋을 잃은 게 분명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짜증이 밀려왔다. 이렇게 찾아왔으면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할 텐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굴다니. 할 말 없으면 나 들어간다. 나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런 나를 보며 나래는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볼일 없으면 들어가서 잘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문 두드리지 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호박죽과 찐빵을 내밀었다. 아, 미안. 그게 어제 밥 얻어먹은 게 고마워서. 그냥 인사치레로 가져온 거야. 나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봤다.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혹시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맹독이라도 탄 건 아니고. 나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억울함에 몸부림쳤다. 내가 그렇게 얄미워 보이나? 나래야, 설마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럼 침이라도 뱉어줄까? 저질, 나래는 인상을 찌푸리며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감동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틱틱대도 속으로는 날 챙겨주고 싶었던 거겠지. 만약 예전의 김강우라면 어떻게든 날 놀려먹을 궁리만 했을 텐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 나래는 속으로 흐뭇해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됐어. 안 먹어. 살쪄 일부러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정말 안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먹어야지. 아침부터 운동했더니 배고파 죽겠네.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나래는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뒤돌아봤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래는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도 같이 먹을래? 하지만 오늘은 내가 늦잠을 자서 화장도 못했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으니까. 나는 그런 나래의 모습이 귀여워서 터져나왔다.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씻고 나와. 나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래는 서둘러 호박죽과 찐빵을 받아들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갑자기 멈춰 서서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까 그 말 취소해.
나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여자 아니거든. 나래의 앙칼진 말에 나는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쟤 대체 뭘 알아들은 거야? 나래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꼬리치지 마. 알았어.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나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중얼거렸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쟤 갑자기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다. 나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풀세팅을 마친 채 서 있었다. 강우야, 늦었어. 학교 가자. 나는 그런 나래를 보며 넋을 잃었다. 꼬맹이 악마는 대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예쁜 여신이 내 앞에 나타난 걸까? 우리는 함께 학교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나래는 내 팔에 바싹부터 떨어질 줄 몰랐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여자애들이 넋을 잃고 우리를 쳐다봤다. 젠장, 괜히 데리고 나왔. 알았어, 마지막 부분을 각색해서 마무리할게. 나는 유나에게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서둘러 짐을 챙겼다. 반 아이들도 덩달아 웅성거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종례 시간만 되면 웅성거리는 아이들 때문에 짜증이 솟구쳤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종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다. 오늘 일은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부탁할게. 나는 유나에게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꼬맹이 악마는 콧방귀를 뀌며 딴청을 피웠다. 젠장, 또 시작이네. 나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우야, 밥 먹으러 가자. 뭐해?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와 왕하오가 제일 먼저 식당으로 달려갔을 텐데 웬일로 오늘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녀석들을 올려다봤다. 미안. 먼저 가. 그 밥맛이 없어. 왜? 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자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왕하오가 민준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라고 비켜주는 거잖아. 그래, 맞아. 먼저 가자. 쟤는 이제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왕하오의 말에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들의 빈정거림에 울컥했지만 꾹 참고 녀석들을 향해 소리쳤다. 시끄러워. 빨리 가기나 해. 나는 툴툴거렸지만 녀석들의 뒷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나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유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아침부터 계속 나를 삐딱하게 대하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유나가 입을 열었다. 배고파? 나는 그제야 유나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활짝 웃었다. 진작 말하지.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유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됐어. 됐어. 그냥 아무거나 먹을래.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꼬맹이 악마의 마음이 풀린 것 같았다. 나는 유나의 팔을 잡아 끌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래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맛집 하나 알고 있는데 완전 대박이야. 나는 유나를 데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유명한 분식집으로 향했다. 청운고등학교는 사립학교라서 학비가 비싼 만큼 시설도 훌륭했다. 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휴지로 테이블과 의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는 유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유나는 툴툴거리면서도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마음대로 골라.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호기롭게 외치자. 유나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뭘 고르든 딴소리 할 거면서 나는 억울함에 항변했다.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마음대로 골라도 돼. 내가 다 사줄게. 유나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 떠올랐다.
혹시 꼬맹이 악마는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걸까? 설마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젠장,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엉뚱한 상상을 떨쳐냈다.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유나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맘대로 해. 뭘 처먹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식권을 사러 갔다. 꼬맹이 악마의 알 수 없는 속마음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식권을 사서 돌아오니 유나는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왜, 뭐 맘에 안 드는 거라도 있어? 내가 퉁명스럽게 묻자 유나는 입을 삐죽 내밀며 대답했다.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유나의 퉁퉁 부은 볼을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왜, 삐졌어. 누가 우리 꼬맹이 악마 삐치게 했어? 그러자 유나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시끄러. 내가 언제 삐쳤다고 그래? 그리고 꼬맹이 악마는 무슨. 난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거야. 나는 유나의 귀여운 모습에 터져나왔다. 역시 꼬맹이 악마는 화내는 모습이 제일 사랑스러워. 나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알았어. 배고프면 어서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 유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떡볶이는 질렸어. 오늘은 다른 거 먹고 싶어. 나는 유나의 변덕에 혀를 내둘렀다. 역시 꼬맹이 악마는 종잡을 수 없어. 우리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 순대를 잔뜩 시켜놓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유나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면서도 연신 투덜거렸다. 맛있는 것도 아니? 알았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번역을 할게. 얄미워. 여자는 몇 번 밀어보더니 남자가 꿈쩍도 하지 않자 포기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여자는 식탁 위에 놓을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할 일 없이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다가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어 몸을 일으켰다. 소파에 누워 여자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집에 현모양처라도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헛생각을 떨쳐냈다. 안 돼, 김강호. 너는 지금 꼬맹이 악마에게 두 끼 밥으로 매수당한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나는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웬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도마 위에 놓인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허리와 하늘거리는 치마 아래로 살짝 드러난 하얀 발목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봤다. 여기.